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그곳에서 지난 4월 20일 구례 향제 줄풍류 발표 공연이 있었다. 오늘 우리 공연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종목은 공개 행사라고 1년에 의무적으로 한 차례씩 합니다. 근데 그 의무적으로는 우리 공개 행사 공연이에요. 아주 중요한 공연입니다. 전남 구례 지방에서 전승되는 영산회상을 구례 향제 줄풍류라 한다. 영산회상은 여러 음악이 조곡과 같이 구성된 합주곡을 가리키는데 일명 풍류라고도 한다.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을 관악영산회상 또는 대풍류라 하고,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을 현악영산회상 또는 줄풍류라 한다. 우아하고 멋스러운 정취 풍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지혜와 멋을 가리켜 우리 선조들은 풍류라 했다. 선조들의 정신적 근절을 이루었던 풍류 사상은 신라 화랑도 정신의 기반이 됐고,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선비 정신을 낳게 했고, 예술 문화적으로는 한국의 미를 창조해내는 원동력이 됐다. 신선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바로 신선입니다. 나와서 하니까 그냥 제 자신이 즐기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 폭의 그림같이 보여요. 제가 우리들을 볼 때. 아, 정말 풍류가 이런 게 풍류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느껴집니다. 철 따라 물 좋고 산 좋은 경관을 찾아다니면서 자연과 기상을 키워나갔던 풍류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민간음악이다. 우리의 유수한 역사와 함께 몇 년이 이어져 온 풍류는 그 원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전, 전승되고 있다. 우리 조상의 정신과 숨결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83-가호 구례 향제 줄풍류에 대해 알아본다. 좁은 의미로 풍류는 8에서 15개의 곡이 연이어 짜여있는 영산회상을 연주하는 것으로, 풍류란 이름은 옛날 각 지방의 풍류객들이 영산회상을 연주한 곳인 풍류방에서 비롯됐다. 영조 때 세조대의 음악을 기록했다는 대악 후보에는 영산회상의 악보가 수록돼 있고, 1493년에 만들어진 악학괴범에 기록된 영산회상은 처음에는 영산회상 불보살이란 불교적인 가사를 관현악 반주로 노래하던 불교음악이었으며, 또한 향악 정제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됐다고 전한다. 영산회상은 조선 초기에 나래라는 궁중축제에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불교 교리를 담은 노랫말을 얹어 부르던 성악곡. 중종 때의 불교 가사가 수만 년 사로 개작되고 세속화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사는 없어지고 기악곡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다른 기악곡을 덧붙여 방대한 조곡으로 발전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합주곡이 됐다. 영산회상, 즉 풍류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해 실내에서 연주하는 줄풍류와 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실외에서 연주하는 대풍류로 나뉜다. 줄풍류는 서울에서 전승되는 것을 경제 줄풍류, 지방에서 전승되는 것을 향제 줄풍류라 하고 전남 구례 지방에서 전승되는 줄풍류를 구례 향제 줄풍류라 한다. 서울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경제 줄풍류에 반해 지방에서 구전된 향제 줄풍류는 전승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 향제 줄풍류로 지정하고 1986년에는 구례에서 전승되는 줄풍류를 중요무형문화재 제83-가호로 지정하였다. 풍류를 일명 영산회상곡이라고 그러죠. 심령령 몇산, 모래 사로상, 곡조곡. 지금 말해서 글자 그대로 그 불교 음악이에요. 석가열애가 영축산에서 설법한 걸 음악화해 놓은 것이 영산회상곡이거든요. 그 영산회상곡을 일명 풍류라고 하죠. 구례 향제 줄풍류의 음악 구성은 크게 본풍류, 잔풍류, 뒷풍류로 나뉜다. 좀 더 세분하면 다스름, 본영산, 중영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연도들이, 잔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 타령, 군악, 계면, 양청, 우조, 굿거리 등 15곡으로 구성되는 방대한 조곡으로 돼 있다. 경제 줄풍류에는 다스름과 굿거리가 없다. 다스름에서 중영산까지를 본풍류라 하고 세령산에서 군악까지를 잔풍류라 이르며 계면에서 굿거리까지를 뒷풍류라 한다. 본풍류는 한없이 느려 은은하고 유유자적하며 잔풍류는 약간 빨라서 경쾌하고 꿋꿋하며 뒷풍류는 밝고 화창하다. 영산회상을 모두 연주하는 데는 약 70분 정도가 걸린다.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풍류를 즐기는 구례 향제 줄풍류 보존회. 어째 영란아 어째 그러니까 누워서 지금 단소가 누워서 지금 단소 높이고 있는 거야, 저 방에서. 이건 맞아줄게. 왜 누구야 누가 보니 눈이 나죠 그냥 제쳐 그래 현재 구례 향제 줄풍류 보존회는 이철호, 김정혜 등 예능 보유자와 전수 교육 조교 3명, 이수자 20명, 전수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은고, 가야금, 양금, 세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구 등 8개의 악기가 모여야 완성이 되는 풍류. 풍류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회원들이 모두 모인다. 구례질 풍류가 그 추산 전용선 선생님이 구례를 와 계시면서 그 단소를 할지 대금이라 할지 가야금이라 할지 양금이라 할지 무슨 해금이라 할지 다 그걸 추산 선생님이 그 구례다가 그걸 보호를 시켰어요. 그래서 구례질 풍류가 추산 선생 가락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릅니다. 딴 데하고. 구례의 이리 풍류의 시조인 추산 전용선.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여 단소, 대금, 검은고, 가야금 등 모든 악기에 능통했던 전추산 선생. 장기 4292년 6월 3일 아산댁에서 소선 전추산 선생님을 중심으로 검은고의 임호석 씨, 해금의 김신소 씨, 장고의 박영복 씨, 영산해상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추산의 단소가락은 신에 비유할 만큼 탁월해 신소, 소선이라 불렸다.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83호 향제 줄풍류로 지정되면서 예능 보유자로 인정된 김무규 선생. 구례 향제 줄풍류의 보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34년 명륜 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뒤 고향인 전남 구례로 돌아와 28세부터 추산 전용선에게 단소를, 김윤덕에게 검은골 배웠다. 백경 김무규 선생의 단소가락은 기교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편안하고 담백한 맛이 깊이 우러나는 소리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 백경 김무규 선생은 이리정학회원과 정읍정학회 회원들을 선발해 원불교 정학단을 조직하여 구례 줄풍류 보전 전승에 힘썼는데 1985년 구례 풍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배경엔 김무규 선생의 노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풍류를 아끼는 지주 율객들이 자주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고 타처의 율객들이 합류하는 곳이기도 했던 백경 김무규의 자택이 있던 구례의 절골에는 그 흔적만 남아있다. 구례의 풍류객에 집결지었던 김무규 생가는 원래 터인 구례에 복원되지 못하고 나간읍으로 옮겨져 있다. 저 큰 문이 있고 이렇게 사이로 셋대문 있고.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의 원형 그대로 복원된 김무규 생가.
저기 요 앞에 저따 기념관을 콩쿠르스 해놓은 거예요. 저기 기념 그때는 50년도 때는 발화 사건이 나가지고 공비대를 지사가 있었어. 그때는 여기서 못 놀았어. 절골에서 그때는 내려와서 우리 집에 우리 약방이 아주 큰 게 거기서 그 바람에 내가 이제 풍류를 배운 거예요. 내가 54년도에 수산사님 우리 집에 계셨거든. 그때 내가 이제 그때 중3이다. 그리고 아버지 백경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 나 중3 때 교장 선생님이야. 이곳에 대한민국에 풍류했다고 본 다 때가 묻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예? 소리여면 송방갑 선생으로 참 국창 아닙니까, 그분은? 구리뿐이에요, 그분이. 또 임방울 선생이랄지. 임방울 선생은 구리 절골 바로 이 집 건너편에 거기서 금광을 했어요, 금광. 금맥을 차여서 하면서 소리하고 이 집에서 밥 먹고 했고, 또 구례 출신으로서는 박봉래, 박봉술, 문화재죠, 그 사람들. 서공철이라고도 가야금 유명인 구례 분들. 다 그분들 여기 가서 풍류했고,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한나도 부잣집이니까. 그냥 미안한 감도 없이 여기서 그냥 오래 계시면서 풍류도 오고, 가난 말 하지도 않아요. 김무기 선생님 아버님이 계세요. 연계당이라고, 김형석 씨라고. 그 양반이 풍류를 아주 좋아했죠. 그 양반이 검거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 추산 전용선 선생님을 친구로서 절골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 풍류객들이 많이 발이 안 끊어졌죠. 일정에는 풍류한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지금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주 간 사람, 여수 간 사람, 순창 간 사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약속 없이 그 절골로 모여요. 모이면 거기서 모여서 일정에 풍류는 다 묵고 살기가 좋은 사람들이 즐겼던 그 사대배주 하는 양반들이 하는 음악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례 그 절골로 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풍류가 이루어져요. 경상남도 진주시. (1996년) 구리의 줄풍류 예능 보유자로 지정받은 김정애. 김정애 보유자는 효성여자대학 불문과 재학 당시 조소남 선생에게 가야금과 양금 풍류를 배우며 풍류를 접하게 됐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형제 줄풍류 영산회상에 대한 계보인데요. 금은고는 제 앞에 이제 금은고 풍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김경남 해상에서 김윤덕 이렇게 1차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 2차 이어 있습니다. 임석윤에서 3차로 정경태, 조소남, 저 이렇게 여러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서는 아직 이름은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고는 이제 계보가 내려왔죠. 김정애 보유자는 조계순 선생에게 가야금 풍류를, 호석 임석윤 선생에게 검은고 풍류를 사사받았다. 항상 좀 근엄하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통 말씀이 없으세요. 이제 조소남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오셨다면서 행사로 가곡을 배우시려고 임 선생님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한 말씀 주셨어요. 학생도 같이 갈래? 이런 말씀 한번 주셨어요. 근데 해인사 가서 아마 그 가곡을
공부를 하시려고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4학년이었고 그때 이제 논문 써야 되거든요. 1학기 말까지 논문을 그냥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방학 중에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여름 방학 때 그때 제가 제일 바쁘죠. 여름 방학 중간까지 내가 다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청상문 가겠다고 그래서 가곡을 임석영 선생님한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곡을 딴 분한테 배우고 가곡은 정석암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네. 내가 배울 때는 그랬어요. 내 나이 19살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상당히 연세가 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뵙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배웠고 따라서 우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말이 없으시고 너무 좀 위험이 있으신 분 같아가지고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은고를 맨 처음에 이렇게 접할 때 이게 얼마만큼 좋은 악기인지 또 귀중한 악기인지 전혀 그런 것 설명도 안 들었고 그냥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배우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내한테 맨 처음에 양금을 배워주신 선생님이에요. 조소남 선생님이시라고. 그 조소남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생님 모셨을 때 금은고를 배우자. 근데 그때 내 나이가 19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산조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산조를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금은고 악기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산조는 나중에 해야 되고 정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줄풍류예요. 무용 분야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1979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992년에 구리의 향제 줄풍류 보유자 후보가 되었고 1996년 보유자로 지정받았으며 현재는 후황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단소로는 구리에 계시는 백경 김우규 선생님께서 단소를 항상 잡으시다가 합주를 하면서 장단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단소는 지금 회장으로 있는 이철호 선생님이 단소를 잡고 그 백경 선생님은 장고를 잡아서 박자를 맞춰주시고 해금은 역시 신상철 선생님이고 금은고는 저고 그 다음에 호전 선생님이 이제 가야금을 타셨고, 그 다음 김광복 교수가 피리를 부시고, 또 그 다음에 양금은 작곡하신 송포 이기열 선생님께서 잡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줄풍류의 악기 편성은 검은고, 가야금, 양금, 쇠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구 등의 악기로 구성된다. 연주할 때 검은 학이 날아들어 춤을 추었기에
현금이라 불리는 검은고. 소리가 깊고 장중하여 예로부터 백악지장이라 일컬어졌으며 학문과 덕을 쌓은 선비들 사이에서 숭상됐다. 가얏고라 불리는 가야금. 오동나무의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낸다. 법금이라는 경제 풍류의 정화 가야금과 조현법은 같으나 구리의 풍류 연주 시 쓰여지는 가야금은 민간 가야금을 사용한다. 경제에 비해 왼손주법이 화려하고 다양하며 강하고 진하다. 상대적으로 오른손주법은 극히 절제되고 단정한 것이 구리의 향제 줄풍류 가야금의 특징이다. 해금은 현악기면서도 관악합주에 반드시 편성되어 관악기와 현악기와의 균형을 유지하며 또 삼연육각을 비롯해 궁중음악의 편성엔 물론 민소각 전반과 무용 반주악에서도 피리 대금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락악기다. 사각의 나무판에 철로 된 현을 얹은 악기 양금. 철현을 대나무로 만든 작은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영산회상 등 관현합주 또는 단소화의 병주 등에 쓰인다. 경제 풍류 연주 시 사용되는 대금과 구리의 풍류 대금은 길이의 차이가 난다. 취구에서부터 지공을 다 막은 상태의 길이가 구리의 풍류 대금은 경제 대금에 비해 한 치수 정도 짧다. 이로 운지법의 차이와 음역의 차이를 가져온다. 경제 풍류는 2플랫 황인 반면 향제 풍류는 2황으로 반음 높은 음역을 갖는다. 단소는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독주악기로 애용된다. 여러 악기를 두루 다룰 줄 알았던 추산 전용사는 단소의 애착을 갖고 정음이라 부르던 풍류 이외에도 단소 산조를 처음 지어 불렀다. 추산의 음악을 이어온 구리의 풍류는 선율은 물론 단소악기 자체에 있어서도 특징을 보인다. 장구는 일종의 양면고로 장고라고도 한다. 왼편 가죽, 즉 북편은 두꺼워서 낮은 소리가 나고 오른편 가죽, 즉 채편은 얇아서 높은 소리가 난다. 관이 가늘기 때문에 가는 피리, 즉 세피리라 한다. 관이 가늘어 작은 음량을 내기 때문에 가곡 반주나 줄풍류에 주로 사용된다. 줄풍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연주하는 음악이라 검은고와 가야금, 양금과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고 관악기는 현악기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악기는 되도록 음량을 적게 해서 연주하는데 피리는 가늘어 음량이 적은 쇠피리를 쓴다. 검은고와 가야금에 은은하고 꿋꿋한 음이 연주되고 피리, 대금, 해금이 장식적인 선율을 수놓으며 연주되면 조용하고 우아하여 신선의 경지를 느낀다.
제가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지영 선생님한테 해금 공부를 쭉 했었는데 이 향제는 서울에서 이렇게 쓰이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러지만은 또 그 당시에는 배우기만 배웠지 광주 내려와서 여기 85년도 구례 향제 줄풍년 그 모임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앞에 저기 가야금 하신 장혜수 선생님하고 같이 서울시립 관악단에 이제 근무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향제 줄풍년은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구례 줄풍년 모임에 들어와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대금을 보면은 서울에서 쓰고 있는 대금보다 정확하게 요 세 손가락 이게 한 치수입니다. 이게 요즘은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뭐 몇 분, 몇치 몇 분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제작을 하지만 옛날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살아있는 요 치수를 가지고 재는데 서울 거에 비해서 정확하게 요 한 구멍 차이, 한 치수 사이가 짧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높죠. 그래서 이제 운지를 똑같이 서울에 있는 그 운지법을 가지고 가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따라서 운지법도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로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희는 그 구음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그게 악기를 가지고 부르거나 사실은 입으로 노래하는 거나 한 곡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 공력 쌓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랭고 같은 걸 보면 지나나 지나나 이것을 경제에서는 지나나나나나 지나지나나나 이렇게 이제 장가락이 많이 들어갔죠. 이게 뭐 그런 차이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행만 제대로 이제 뭐라 할까요? 그 본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본음 그 상태를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연주자의 기량에 달려져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가야금이 향제가 농연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경주도 처음에 저는 경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농연보다도 조금 농연이 조금 빠르고 그리고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율이 조금 서울보다 단조롭다. 그러니까 또 양금이 특징이 골격음을 치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서울하고 양금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선율이 간단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든 음의 가장 중요한 음을 잡아준다는 좀 책임 있는 악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과 황 사이에서 서울 구례 같은 경우는 황과 황음으로 단순히 두는 반면에 서울에서는 황과 황 사이에 이제 사이의 음을 둬요. 그러니까 황 이렇게 구례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이의 음이 더 있고 서울은요. 근데 구례는 황과 황 그렇게 골격음 더 주요한 골격음을 이렇게 연주하는 특징이 있어요. 장식음 맞는 거는 경제가 확실해요. 그리고 향제 같은 경우는 주음을 이제 짚고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향제 줄풍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경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80년도부터 이 구례 줄풍률을 제가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76년도에 광주 시립국악원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 그들하고 이제 풍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거기 근무할 때 그 백경 선생님이 자주 저희 국악원에 놀러 오셨어요. 구례.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원감 선생님이 안치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양금을 치셨어요. 백경 선생님 검은걸 하시고 저는 이제 가야금을 하고 그때 다시 풍류 향제 줄풍류를 했죠. 현재 구례 향제 줄풍류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1938년 전남 구리에서 태어난 이철호 보유자는 중학 3학년 때인 1954년 추산 전용선에게 단소를 배우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운동선수였던 이철호. 그러나 당시 풍류객이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추산 전용선과 백경 김무규 부친인 김형석 등이 매일 사랑방을 드나들며 풍류를 즐겨 은연중에 풍류 소리가 익숙해졌던 것이다. 이게 타원형이잖아요. 암대가 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이거 암대만 우리 형제 보존회에서는 추 선생님도 이거 암대만 찾았고 백희 선생님도 암대만 찾았고 나도 암대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소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이거 암대가 더 맞고 청하더라고 소리가.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대가 이게 전부 섬유질이잖아요. 섬유를 일정하게 이게 잘 잘라줘야 음이 좋아요. 예, 칼로. 음이 높고 낮으면 단소 구멍 팔 때 크고 작고 이것으로도 음이 조절이 된다고요. 불어서 음정을 키워요, 구멍을. 그래갖고 음정 조절을 한다니까, 구멍으로. 한 번에 커보면 조절이 안 되죠. 단소의 구멍은 제작 과정 중 실수를 줄이고 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구멍을 작게 시작하여 점차 늘려간다. 그러나 악기의 음을 좌우하는 근원적 차이는 대의 성질과 건조 상태에 의해 미세한 오차는 있으나 각 지공 간의 거리, 대의 길이로 인해 차이가 난다. 이게 52년 전에 그 추산 전용 선생님한테 받은 칼인데 본래 길었어요. 이게 다 달아져 갖고 이것만 남고요. 그것은 백경 선생님이 이제 갖고 계시다가 한 20년 전에 제가 받은 건데 이것도 많이 달아졌어요.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거 칼 안 나면 단소 파요. 이걸로 단소를 만들면 추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고 이걸 파면 백경 선생님 떠오릅니다. 그 완전 그 전에 이거 뭐 완전 혼이든 같은 기분이에요. 카레가 선생님들의.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비롯한 후학들에게 단소를 이습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구리 저 향제가 이거 현황이나 취약이 일적으로 나가다가 또 비껴서 나가서 맞는 거 이거 향제의 특이한 맛이에요.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고 딱 비껴서 나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틀린 건 줄 알고 있는데 또 딱 맞아 나가요. 거기에 굉장한 게 묘미가 있죠. 향제. 예, 묘미가. 구례 향제 줄풍류의 음악 구성을 살펴보자. 본 풍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스름을 연주한다. 이는 음을 고르고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일정한 장단이 없고 세령산 한 배로 21박을 꼽는다 하는데 자유 리듬과 같이 들린다. 다스름을 똑같이 해요. 온 악기들이. 모든 악기들이 다스름을 똑같이 하는데 일종의 모든 이제 악기를 연주하기 직전에 그 화음을 잡아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금고만 10박을 하는 거죠. 느린 것. 10박을 하고 그 다음에 합주가 나오는 거죠.
가락 자체가 들어보면 박장단 같은데 가락 자체가 형제하고 이거 형제하고 달라요. 그저 경제에 풍요한 사람이 향제 들어보면 이게 어느 곡인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기 전에는 연구하는 사람은. 가장 큰 차이는? 그 곡 자체가 다르다니까. 맞아나 그냥 풍요를 해보면 맞아나가요. 맞아나가는데 그냥 떼어놓고 들어보면 달라요. 많이. 그리고 특히 세환익 같은 거, 군악 같은 거. 군악은 많이 달라요. 군악은 아주 독특하게 달라 그래. 우리 저 향제와 서울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락이 많이 달랐다니까, 가락 자체가. 한번 들어봐요, 군악. 국거리가 보통으로 한 장단이 드등 다닥 이등 다르르르 다닥 이등 이렇게 사박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그 국거리 장단을 치고 있지 않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데 엇박이라서 국거리 장단이 엇박이라서 버떡 알아듣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말. 그리고 장단제비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맞춰 탈 수가 있다, 좀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엇박이 많대요. 우리 뭐 다른 곳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여기 구례 향제 줄풍류는 그 장단이 엇박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굿거리 장단은 남도 삼연육각 굿거리 장단과 같다. 3장으로 구분되며 초장 15각, 제2장 16각, 제3장 14각, 모두 45각으로 돼 있다. 구례풍류의 장단 연주법에 있어 떵, 쿵, 따 세 가지 주법을 주로 사용한다. 대개 떵, 덩, 쿵, 따, 더러러러, 기덕, 덕의 다양한 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례풍류는 장단의 대강 기본 틀에 충실한 주 선율의 맥을 잡아주는 장단형을 구사한다.
팍팍한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지혜와 활력을 찾게 해주는 풍류는 한국인 삶의 멋이요 마음의 여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도 좋지만 이제 시원 같은데 시원 여름에 제일 더울 때 막 시내는 푹푹 찌는데 그때 우리 그 악기 다 가지고 넘어가서 전에 회원이 그거 이제 송어도 이제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에서 먹고 매운탕 먹고 그걸 그냥 풍류하고 그냥 노더내고 그 맛이 기가 막히다고. 올해는 못 가버렸죠. 부산도 회원들이 있고 또 대구, 또 진주, 광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풍류를 매월 이제 한 번씩 만나긴 만나는데 이제 타 지역 가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풍류도 하고 이제 전수회관 이제 들어서고 나서는 주로 여기서만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저거 짓기 전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또 구례에 와서 할 때는 영안에서 주로 이제 했었어요. 또 저 정읍도 가서 여기서 백경대님 모시고 또 뭐가 정읍 가서도 그 이제 그 여관에서 방하러 갔고 풍류도 하고 식당에서도 풍류를 하고 또 이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가서도 그 전에 이리 가서도 선생님 계실 때 이리 풍류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구례도 오시고 또 우리가 또 이리도 가고 그래서 가면 뭐 여관에서 방 큰 거 얻어갖고 거기서 풍류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에 대한 이런 하나의 음악에 대한 경지가 올라야지만이 우리 한번 합시다 했을 때 이런 하나의 음악이 생겨난 것이지 그냥 짜여진 음악 이런 음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같이 방 안에서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 한번 하세 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이 풍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풍류를 끝나고 나면 이제 닭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육회를 수산사님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닭보다도 육회를 한 살을 자시면 산조를 부르시라면 안 해도 흥이 나서 산조가 나와. 수산사님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 이제 풍류 끝나고 나면 이제 산조도 나오고 또 시절로부터 해서 가곡으로 돌아가고 재미나게 이제 그런 밤을 즐기죠. 우리의 유관 역사와 함께 면면이 전승되어 온 구리의 향제 줄풍류는 우리 전통문화의 큰 맥으로 보존돼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